핵심 증인들이 지금 그저께 어저께 해가지고 증언을 마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야당에서 주장했던 내란죄 프레임 이거의 핵심을 만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증언이 뒤집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있었던 증언이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 증언이죠. 이 사람 증언 저 굉장히 주의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윤 대통령이 이런 행위를 해서 내란죄를 지었다라고 검찰이 기소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진우 사령관이 들었다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의 그 말들이 나와 있는데 그 말들이 굉장히 독해요. 자, 읽어드릴게요. 윤 대통령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2월 2일 그러니까 계엄 전날이죠. 그 김영현 장관 지시로 수방사가 이제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은 뭘 실행해야 되는지 이런 임무를 갖다가 이진우 사령관이 김영현 전 장관한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보면은 지휘관 정위치, 전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그리고 출동이 예정된 TF의 흑복, 검은 옷 말하는 것 같아요. 안면 마스크 착용, 칼라 태극기 부착, 그리고 쇠 지렛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이거 갖다가 민주당에서 야 이거 사람 잡으려고 저 태극기 달고 저렇게 망치톱 가져간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선전했잖아요. 자, 이거 헌재에서 이진우 사령관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이 사실 국회 측 증인으로 지금 불러온 사람이에요. 그 국회 측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측에서 이거 우리한테 유리한 증인이다라고 불러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진우 사령관이 작성했다는 그 휴대폰에 작성한 텔레그램으로 작성한 그 메모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거를 제시를 하니까 대통령 측에서 잠깐만요. 이거 디지털 증거입니다. 이거 형사 절차에 따르면은 이거 그대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 포렌식 해야 된다고요. 라고 포렌식 안 하고 하는 건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형사 절차에서 디지털 증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이를테면은 휴대폰에 있는 거 증거로 쓰려고 그러면은 이 휴대폰 사용자가 포렌식 하는데 참관을 해야 돼요. 이거 참관 안 하면은 자칫 증거 능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정경심 조국 사건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거 주장했잖아요. 우리 참여권 보장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사건에서는 너네들이 쓰던 거라고 볼 수 없으니까 PC 포렌식에 참여할 필요 없어라고 했지만은 그만큼 어쨌든 이 디지털 증거에서 당사자 참여권이라든지 이런 포렌식 과정의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헌재 재판에서는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언론 보도된 내용 기초로 해가지고 이 사람 휴대폰 내용 그대로 화면에 비치는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문영배 재판관, 문영배 소장 대행이죠. 지금 소장이 없는 상태니까 문영배 소장 대행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똑같은 말 하지 말고요. 이거 증거 체부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채택됐습니다.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형사재판 같으면은 이렇게 당사자가 정확하게 참여하지 않은 포렌식 자료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고 제시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영재 재판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계속 똑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 봐봐 증거 채택 됐잖아. 괜히 방해하지 말고 자 국회 측 더 물어.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이 묻습니다. 자 이거 김영현 장관 지시로 메모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답변이 제한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변 제한. 이거 많이 들으셨죠? 지금 국회 심판정에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헌재 심판정에서도 그렇고 답변이 제한됩니다. 아마 이제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합니다. 일반 형사법정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 내용에 동의를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계엄 관련해서 불출한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 소집시켜가지고 훈련 목적으로 공포탄을 불출하라고 한 거다. 근데 이렇게 연결돼 버렸다.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엄 목적 관련해 가지고 무슨 뭐 실탄 공포탄을 가지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초반에 많이 뭐 언론 보도도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그 프레임이 많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진우 전 사령관 얘기는 이 계엄 관련해서 뭐 민간인 대상이나 아니면은 거기 국회 모인 사람들 대상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훈련 목적으로 공포탄 불출하라고 한 게 그렇게 이렇게 연결된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부터 국회 측에서는 이게 아닌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서 이진우 사령관이 말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이제 물어보는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강해요. 뭐냐면은 이진우 사령관이 사람 많아서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맞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 내란 목적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의결 정족수라는 게 그러니까는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니까 다시 또 윤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그러면서 더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공소장에 이렇게 적혔다는 것은 이게 추정되는 상황은 이진우 사령관하고 윤 대통령하고 그 둘이서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어서 그렇게 검찰에 진술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국회 측에서 이진우 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거 진술해달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진우 사령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진우 사령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제가 들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판장님, 제가 당시 상황 설명을 할게요. 당시에 제가 창문 2개로 그 상황을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무전기를 3개를 들고 지휘를 하면은 누가 어떤 말을 한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진술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자각이 편린된 것처럼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나한테 지금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이건 오히려 위증 가능성이 많은 거다. 그래서 답변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과연 당신이 말한 것 맞냐? 총 쏴서 문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 해제한 가결 뒤에도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거든요. 계엄 해제 뒤에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윤 대통령이 말했다라고 이제 공소장에 써 있는데 그거 맞냐라고 하니까 이진우 전 사령관 답변 안 드리고요. 이 부분이 저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행위 요소로 생각되는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라도 끌어내. 그러니까 이거는 국헌문란의 목적하고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거기 있는 의원들을 갖다가 정족수 되기 전에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라도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했다고 지목된 이진우 전 사령관 이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고 이 자리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윤 대통령 측이 물어봤어요. 자, 계엄이 선포가 됐고 명령을 받고 출동을 한 거잖아요. 당시에 이 계엄이 이 적법한 것이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했고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한테 그때 당시 담화를 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전 국민한테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게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도 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 그런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통령이 탄핵 지시하면서 이렇게 그 사법 기능이 정상화가 안 되고 행정 기능 정상화가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아는 법령이 이제 그 군과 관련된 법령으로 보이는데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법령에 따르면은 이렇게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것도 계엄령 선포 조건이다. 자,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윤 대통령이 했다는 그런 말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선포된 계엄이 윤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 내용에 따르면은 자기는 적법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국회 측의 애초에 그림과고는 좀 완전 다른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위 내용, 말의 내용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상위에 있는 계엄의 목적, 그것 자체도 자기는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본인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재판에서도 나는 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이 적법한 명령에 따랐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아마도 이제 그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략을 지금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검찰 조서에는 뭐 지금 뭐 그런 내용들이 적혔을 거 아니에요. 문 부수고 총 쏴서라도 끌어내.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증인은 그 기억도 잘 안 난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진술하더라 이러면서 유도신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되게 군인답다고 느꼈어요. 그럴 것 같은 보통 이런 질문 받으면 맞아요. 저 검찰이 유도신문했고요. 검찰 쓰레기입니다. 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는 검사 역할이래요. 그러면서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의 본분을 충실히 하는 거고 내가 뭐 수사받는 입장에서 뭐 그걸 문제 삼긴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벌써 생각했던 그림하고 굉장히 지금 많이 달라지죠. 공소장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 계엄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로 출동해서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행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거든요. 국회를 봉쇄하는 거 그리고 정치를 체포하는 건데 지금 이진우 사령관은 국회 봉쇄하고 관련된 그 내용을 지금 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맞는지 이제 대통령 측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증인. 출동할 때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맞고 계엄 해제 의결 못하게 하라는 그런 지시 받았나요? 그러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없다고 했어요. 자, 지금 장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맞고 계엄 해제 의결 못하게 하라는 지시 받았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인 형사재판에서 말하겠다, 말 못하겠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이죠.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물어봅니다. 자, 수방사 출동인원한테 시민 장병 안전을 우선해서 총 두고 장갑차 갖고 나오지 말라고 지시했지. 그러니까는 이진우 전 사령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총 쏴서라도 끌어내. 이 얘기가 맞겠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진술에 비춰 본다면은. 그리고 또 이어서 물어봅니다. 자, 국회 본관 진입 지시가 없어가지고 외곽 경계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진우 사령관 매뉴얼상 우리는 내부 진입 계획은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거는 이 경계 지시라는 것이지 진입해서 의원들을 끌어내가지고 의결을 못하게 하는 그런 지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사실 이게 누구 측 증인인지 진짜 헷갈릴 정도고 국회 측에서도 뭐 왜 불렀지? 그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람 진술 관련해서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불행한 군인 운운했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저 이거 되게 오버한다고 생각했는데 국회 측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증인이 그 상황 그 지위에 있어서 불행한 운명에 처한 안타까운 군인이라고 생각한다. 자, 불행한 군인입니까? 물론 이제 뭐 구속 수감 돼가지고 기소돼서 불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그 명령이 불법이라서 당신이 수감된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불행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 뭐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말하다가 좀 감정이 북받치는 것 같이 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과거에 어떤 자기가 본인이 이제 어떤 사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던 그 사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서해 공무원 민간 공무원 피살 사건 그 사건에 연관된 군인의 징계위원으로 본인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거기서 느꼈던 게 아니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죽었는데 결심하는 사람 하나 없고 상황을 평가하는 사람, 건의하는 사람, 확인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삼성 장군까지 돼서 그 풍토를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인이 항상 영광이 아니라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고 날아갈 수도 있다. 그때 어떤 모습인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다. 12월 3일 국회로 출동을 하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나간 이유도 제가 책임질 일은 먼저 보고 판단해서 임무를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난 책임지려고 그날 밤에 출동을 했다. 그러면서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하고 전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어요. 대한민국 군인이 어떤 확실하지 않은 위협으로 비상이 걸렸을 때 이거저거 법적인 것을 다 따지면서 나중에 가나? 난 그렇게 묻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한 군인입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야당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 그때 계엄 명령 그거 위법했잖아. 그거 위법한 명령에 왜 따라? 그러니까 너네들 명령 따랐다고 해서 면책될 수 없는 거야. 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어쨌든 명령이 계엄령이 떨어졌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계엄령이라는 거는 어떤 국군 병력의 동반을 필수 요소로 하는 거니까 출동을 하는 거지. 여기서 군인이 가만히 있자 이 계엄령이 적법한가 아닌가 헌법에 위반된 거 아닌가 이거 따지고 있냐? 그러면 행복한 군인이 되냐?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계엄령에 포고령을 두고는 상당히 지금도 논란이 많은 상황이죠. 그게 적법하냐 합헌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다퉈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군인 입장에서 명령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지휘 체계에 있는 군인 입장에서 명령이 내려졌을 때 가만히 있자 법전 펴들고 가만히 있자 이게 지금 법령에 있는 거더라. 이게 지금 포고령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이거 좀 따져야 되냐. 그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불행한 군인이라는 건 이건 모욕이다. 모욕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거 괜히 사실 이거는 저는 좀 감성 변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도 않는 감성 변론이었다. 대한민국의 불행한 군인 어쩌고 국회직 대리인단이 운운했다가 그야말로 본전도 못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